알파벳 INC. 그 이름은 언제나 나에게는 산책 중에 만나는 얼룩고양이처럼 낯익은 이름이죠. 하지만 약간은 낯선 이름이기도 합니다.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예요. 2025년 4월 24일 장 마감 후에 강력한 2025년 1분기 재무실적을 발표를 했죠. 발표 이후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견고한 매출 성장, 순이익의 상당한 증가, 구글 클라우드의 강력한 실적,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의 매입, 또한 배당 증가 발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실적 발표 이후에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심리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 변동은 뉴스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 정규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분기에 구글이 벌어들인 돈은 얼마일까요? 전체 매출은 902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12%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환율 영향을 빼면 약 14% 정도가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 매출도 한번 볼까요? 알파벳의 2025년 1분기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2%가 증가한 902억 달러를 기록을 합니다. 이는 사업 전반에 걸친 강력한 성장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약 891억 달러에서 892억 달러 사이를 상회하는 결과이죠. 환율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매출 성장률은 14%로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사업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부문별 실적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구글 서비스에서 검색, 유튜브, 구글 원 등의 이런 전체적인 구글 서비스에서 전체 매출이 773억 달러로 10% 성장을 했습니다. 검색 광고 시장에서는 507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유튜브 광고는 89억 달러였습니다. 일부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성장세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기기 구독, 플랫폼 수익도 잘 나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은 327억 달러로 작년보다 뚜렷한 개선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실적을 거둔 데 힘입은 결과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글 서비스 전체의 영업이익은 326억 8천만 달러로 2024년 1분기에 279억 달러에서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부문의 수익성 개선을 보여주는 데에 성공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구글 클라우드인데요.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은 12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8%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1억 8천만 달러로 작년 9억 달러에서 껑충 뛰어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몇 퍼센트냐? 17.8%가 나왔어요. 거의 2배가 늘어날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확실한 돈 버는 기둥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투자 분야가 있는데 이 기타 투자 분야는 약간 줄어든 4.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났는데요. 12억 달러의 영업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억 달러의 영업 손실이 다른 데에서 빵꾸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서 발생된 영업 손실이에요. 미래에 어찌 보면 수익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주주 혜택이 좋아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금은 0.21달러로 5%가 인상이 되었고요. 자사주 매입도 무려 700억 달러 규모로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구글의 이번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를 정리를 해보자면 주주 가치를 올리는 데 진심이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최대 700억 달러 규모의 상당한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는데 이는 유통 주식 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죠.
기타 수입에서는 비상장 민간의사 투자와 관련된 80억 달러의 상당한 미실현 이익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순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구글의 자본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3%의 상당한 증가율을 보이면서 17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기술 인프라 및 AI 역량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당한 투자를 반영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3%가 증가한 189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을 입증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구글의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았고요. 지금 구글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만한 일들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크롬을 매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 참 빡세죠. 왜냐면은 크롬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구글의 근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롬을 중심으로 해서 구글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이 이슈를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의 연방법원에서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어요. 앞서서 작년 8월에 미국 법원은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구글의 불법 독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인 셈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반독점법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합니다. 막 멀쩡히 잘 커나가고 있는 대기업들도 막 20갈래 30갈래로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 게 바로 이 반독점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으로 날아간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를 뽑으라면 록펠러 가문으로 유명한 스탠다드 오일이 이 반독점법으로 완전 갈기갈기 찢어져 나갔죠.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글이 바로 이 가불기에 걸린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법무부에서 강조하는 거는 크롬을 매각해라 이겁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을 통해서 검색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글이 AI 서비스인 제미나이로 검색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도 정면으로 문제를 삼고 나왔다 이거죠. 지난 21일에는 구글이 AI 앱인 이 제미나이를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서 거액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이 삼성,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서 총 263억 달러를 대가로 지급을 했다 이거죠.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이런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구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글은 크롬 매각은 정말로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법원의 해결책은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구글이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검색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법무부의 주장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동시에 구글은 이런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전체 매출의 75%를 광고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게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글 입장에서는 크롬 브라우저 그리고 검색 이것이 구글을 이루는 아직까지도 근간이란 말이에요. 이 검색에서 유입되는 광고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크롬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도 진짜 줄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독점법 이 재판이 있기 전에 17일에 구글은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판결을 이미 받아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웹사이트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를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광고 거래소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라는 판결을 내린 건데요. 추후
전체 매출의 8.7%를 내는 네트워크 사업부 역시 매각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사면 초과 상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글이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스탠다드 오일처럼 갈기갈기 찢어진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빅테크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는 연이은 빅테크 반독점 소송을 계속해서 지금 제기를 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구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거의 모든 빅테크들이 이 반독점법의 가불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반독점 소송을 계기로 해서 IT 업계 전체가 재편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굳어진 이 온라인 산업 시장의 경쟁 환경이 또다시 조성이 되면서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빅테크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을 한번 살펴보면 생성형 AI 시대에 문을 연 오픈 AI가 있을 수 있겠고, 저기에도 인공위성 시장을 장악한 스페이스 X, AI 드론 제작 업체 안드릴 등이 신흥 강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빅테크들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4분 오열이 나고 나면은 이런 기업들이 빈틈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메타에서도 이런 반독점법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메타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인스타그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찌됐든 메타는 틱톡에 대항할 동영상 편집 앱인 에디츠를 선보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불법으로 인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틱톡 인수 대신해서 자사 플랫폼 개발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압박을 피하면서도 시장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이제 구글은 만약에 판결이 나서 이 크롬을 팔아야만 하는 그런 울며 겨자 먹기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크롬은 누구한테 가게 될까? 지금 이 크롬을 노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픈 AI예요. 크롬 매각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픈 AI입니다. 실제로 미국 법원은 크롬 매각 소송에 오픈 AI의 피터 털리 총괄을 증인으로 불렀죠. 크롬이 매각이 된다면 인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이에 피터 털리 총괄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롬의 챗 GPT가 통합이 된다면 AI 중심의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 1황이 구글이에요. 거의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이 크롬 브라우저를 무료로 막 싹 배포를 하면서 구글 검색 확산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게 바로 이 크롬이에요. 그런데 이 크롬을 생성형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픈 AI가 인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챗 GPT를 붙여서 훨씬 더 고도화시킬 수 있겠죠. 사실 지금 구글에서는 크롬에 제미나이를 붙이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아직까지는 구글 검색창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죠. 그리고 제미나이를 찾기 위해서는 9개 정사각형 거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제미나이 검색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 눈에 띄지 않으니까 AI 검색 시장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도 구글이 쉽게 검색 시장을 먹은 이유가 뭡니까? 포털에서 흔해 보이는 광고 페이지를 완전히 없애고 그냥 검색창 하나만 딱 박아 놓잖아요. 이 심플함이 구글이 검색 제왕으로 등극하는 굉장히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색어를 쳐서 들어가면 검색 광고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네이버도 크려면은 그 밑에 뉴스창이라든지 아니면은 광고창이라든지 이런 데를 싹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깔끔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정신사나워서 어디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정말 선구자처럼 했던 게 구글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글 검색을 유명하게 만드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게 바로 크롬 브라우저예요. 그런데 그 크롬 브라우저를 오픈 AI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채팅창 하나 딱 남겨놓는 거잖아요. 얼마나 파급력이 클까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AI 뽕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야, 인수해라, 인수해라.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반독점법 가불기에 걸린 구글의 2025년 1분기의 실적을 좀 알아보았는데, 사실 구글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실적은 잘 나왔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마음이 동하신다면 990원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 했습니다.